이거 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도 아셔야 돼. 우리 토양은 성질을 말하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근데 유기물도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토양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야가 플러스를 잡아줘야 돼. 플러스를 잡아주는 게 우리가 비료로 말하는 칼슘, 마그네슘, 뭐 칼륨 이런 게 여기 하는 이 플러스는 전부 다 점토 이게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돈을 주고 좋은 영양제를 갖다 줬는데 야가 잡을 수 있는 짝이 이게 부족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 나가버려. 그냥 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마이너스하고 잡아버려. 여기 플러스가 요거 잡으면 황산마그네슘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제가 돈 주고 비료를 줬는데 야가 잡고 있으면 식물에 듣는 비료원인데 이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3개면 여기 3개만 잡고 나머지는 토양에서 잡지를 못해요. 비료를 줬으면 비료를 잡을 수 있는 만큼 토양에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근데 내 토양이 300평이면 300평이 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토양은 마이너스밖에 안 된다니까. 마이너스. 근데 예, 좀 이따. 그러니까 이 적은 토양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이게 넣으면 여기서 못 잡는 다른 플러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기물을 넣으라는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유기물이 무슨 성질이냐?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 이 잡아주는 힘이 모래를 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10배밖에 안 돼요. 이 잡아주는 힘이. 아까 마이너스 가진 게 1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주면 10개만 잡고 나머지 90개는 토양이 잡고 있지를 못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유기물이나 다른 게 잡아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90개는 다른 놈하고 맞춰내가. 다른 짝을 찾아가. 토양하고 짝을 찾아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뜨게 생긴다든지 염이 생긴다는 그런 거예요. 일본은 30, 미국은 50에서 100. 그러니까 일례로 100을 주면 미국은 100개를 싹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비료 손실이 없어. 우리나라는 10개면 나머지 90개는 자 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기물은 몇 개냐면 250개를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250개. 그러니까 이 버미큘라라이트라는 것은 이것도 한번 듣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장 효과 있고 하는 게 농업에서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그래서 유기물을 넣으라는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료를 주더라도 투지 농가분들 비료빨 받는 것은 땅에서 잡아있는 효과가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는 것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뭐 토양 수분 이것도 다 있지만 이 역할도 상당히 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성 토양에는 똑같은 토양에도 왜 또 열리냐면 요게부터 요게 수소가 산성이라. 그러니까 요 붙는 요게 다른 게 붙어야 하는데 산성 토양은 요게 붙어 있다고.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 자체가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요 차지에 있는 데는 다른 게 못 붙고 그 빈틈만 붙어요. 산성 토양에서는. 그래서 지력이 약해.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이게 여기보다 비교하면 숫자가 적잖아요. 나머지에 다 플러스 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성 토양, 중성 토양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그냥 이게 이해되셨죠? 왜 6.0에서 6.5로 만들어냐면 이러한 성분들 아까 말씀드린 다 산성에서 잘 녹는 거, 알칼리에서 잘 녹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6이나 6.5 정도가 되면 이 전체 16개 성분이 그래도 과부족이 없이 최고 나은 지점이 6.0에서 6.5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작물이 잘 자라는 뭐 수박이네 이렇게 또 역으로 이러는 분들 있어요. 산성 토양이 잘 자라는 거, 중성 토양이 잘 그것은 세분이 나눈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겁니다. 네,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것은 산성 토양에서 식물이 버티는 게 잘 자라는 것이 잘 자라면 뭐 됩니까? 이게 양분을 먹여야 하는데 못 먹지. 그래서 pH를 맞춰 자라는 것은 제가 기준은 이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영향이. 그리고 6.0이나 6.5가 되면은 모든 작물이 다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특히 뭐 산성에서 잘 자라는 토양, 중생 잘 자라는 그것은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작물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분이 그나마 골고루 토양에서 분해돼 가지고 식물이 쓸 수 있는 최적의 범위가 6.0에서 6.5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 또 실험한 결과인데 질소 같은 게 이게 질소예요. 질소는 pH가 6되면 거의 89% 흡수를 합니다. 이용을. 근데 5.5 되면 77%.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토양 pH가 모든 걸 해보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주더라도 같은 비율을 주더라도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끔 효과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영향 미치는 게 pH고 가장 단순한 겁니다. 다른 요인도 많이 있어요. 물 영향도 있고 습도 영향도 있고 온도 영향도 있지만 단순히 pH만 되면 pH가 가장 큽니다. 일단 이게 녹아야죠. pH가 틀리면 모든 물질은 녹지를 안 해요. 그죠? 다 pH마다 녹는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그 pH에 맞아야 녹아야 이게 흡수를 하든지 물 흘러가지 녹질 않고 고체 상태로 있으면 외부로 유출도 안 되고 식물이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녹게 하는 범위가 pH 범위.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녹을 수 있는 범위가 토양에서는 6.0에서 6.5다. 그러니까 내 토양이 5.8이다. 그러면 6.0이니까 하지 말고 6.0으로 맞추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6점이면 됐다고 해야 6.0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토양 10cm 깊이로 pH2를 계량하는데 필요한 석회한 그 교재 있잖아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게 pH2 내가 5.0인데 6.0으로 맞춰야겠다면 이 양을 넣으시면 되는데 단적으로 내가 4.0이다. 그러면 2배로 넣으셔야죠. 그죠? 그죠? 단적으로 3.0이다. 그러면 3배를 넣으셔야 되고. 근데 한 개 넣는 양이 200kg 정도가 한 개예요. 그냥 낮은 놈 몽땅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5.0 밑으로 내려가는 토양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5.2, 5.3 되니까 이놈 기준에서 넣으시면 돼. 소속계로 넣으실 때는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다 있는 것은 일반적인 거니까. 보니까 이게 5를 6.0으로 1을 높이려면 보통 한 100kg 정도 드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pH를 맞춰놓으면 이렇게 한 5.5까지 내려가는데 보통 한 3, 4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재배를 하면. 그래서 올려놓고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넣으면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넣으라고 한 얘기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pH도 낮추는 것도 있어요. 이거 pH를 낮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황 가지고 해요. 이거 황. 황으로. 그러니까 황이 필요도 하지만 토양에서 보면 산성화시키는 요인 물질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과신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는 비료, 칼슘, 마그네슘, 이게 나트륨, 칼륨, 황산, 염소, 질산 이게 다 합쳐서 우리가 말하는 염이라고 해요. 염. 그러니까 내 성분에는 이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2.0이 넘으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양수에 다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플러스 칼슘이 플러스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토양이나 일균을 잡으면 야하고 안 잡는데 야가 잡아버리잖아요. 이게. 이것은 NO3는 질산이에요. 질산. 마이너스 성질. 그러니까 야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잡은 게 뭐가. 그 다음에 야는 칼슘하고 이건 황산기. 황산칼슘.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비료 성분과 잘 녹으면 비료도 하는데 절대 안 녹아요. 이게. 그냥 토양 속에 있어버려 이게. 그래서 이게 쌓여가지고 우리가 말 염류가 많고 연작자 하얗게 보이고 뭐 하는 게 이게 성분입니다. 이게 다 비료 성분이에요. 마그네슘. 이게 갈라지면
이게 갈라지면 이게 칼리 성분 비료고요. 이건 질소 비료예요. 질산 비료. 근데 이게 안 나눠져. 토양에 하얗게 낀 게 저거예요. 저게. 물에 있으면 녹은 것 같은데 안 녹고 저렇게 됩니다. 예. 이게 칼슘이고 이게 염소예요. 이게 뭐냐면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누차 얘기하지만 염화칼슘 뭔지 아시죠? 염화칼슘이다니까요. 이게 눈 녹이는 염화칼슘, 차 부식시키는 염화칼슘이에요. 이게 토양에 있는 잘 되겠냐고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 금방 말하는 토양 pH 높인다고 주는 석회, 우리가 주는 영양제하는 석회, 그 속에 있는 이게 그 CL은 어디냐면 우리가 염화가리, 그죠? 염화가리. K는 식물이 흡수한다고 하면 그 남는 CL이 여기 합쳐버려서 남는 게 염화칼슘이에요. 이게 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 딱 나눠져가지고 식물이 흡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해.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칼슘이 부족하다가 또 주면 또 합쳐서 자꾸 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요소를 주나 유한을 주나 친환경 비료를 주나 수입품을 주나 식물이 먹으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변하면 식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수입품 비료는 요게 딸랑 들어있는 게 이 상태로는 들어있지를 못해요. 이게 이 상태로 들어있으면 날아가 버려. 이게 암모니아가 가스죠. 그러니까 요 속에 해서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서 식물이 흡수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야가 잡잖아요. 토양이 많이 났으니까. 이게 못 잡으면 야 토양 갖고 나가. 가스로 나가더니 뭘로 나가. 그러고 이제 요 상태로 또 변해요. 질산. 암모니아태 질산으로. 이게 어디로 가냐. 석회가 붙어가지고 CaNO3 질산칼슘. 이게 대표적으로 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게 이거예요. 이거. 질소비료 많이 주죠. 석회 많이 주죠. 모든 비료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요 질소 있는 성분은 다시 말하지만 수입품이든 영양제든 뭐든 그 유한을 주든 유박을 주든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는 요 형태예요. 요 형태. 그러니까 요소에 있는 질소나 유박에 있는 질소나 똑같아요. 이게 식물이. 또 변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변해요. 또. 고토, 암모니아 이렇게 붙어버리죠. 철이랑 칼리랑 남는 것. 이게 다 플러스 성분이에요. 이게 그죠? 이거 마이너스고. 자, 우리가 염화가리를 줬어요. 그럼 K는 야가 먹어가 버려요. K는 플러스니까 야가 또 잡아줘. 못 잡는 건 나가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놈은 붙든지. 뭘로 붙어? 야하고 붙죠. 이렇게 염소고. 이게 붙으면 염화칼슘.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농도가 낮으면 이거 흡수를 하는데 배추 간절인데 농도가 높으면 여기 있는 이게 다 나와버려요. 그게 시들 수밖에 없어요. 시들어.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이 농도를 2.0으로 자꾸 낮추라는 얘기가 어떤 성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체적인 농도를 낮추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돈 주고 산 영양제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다 그 집적대가 토양이 악화시키는 원. 이걸 안 넣으면 양분 집적 안 돼요. 그죠? 이걸 넣으니까. 그래서 이걸 넣으실 때 되도록이면 적은 양 넣고 식물이 잘 흡수하게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토양 관리입니다. 똑같은 양을 넣었는데 누구는 90% 가져가고 누구는 10% 가져가면 10% 가져가면 90% 땅에 남고 90% 가져가면 땅에 10% 남아요. 그럼 효율적으로 얼마가, 이게 닭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먹는 영양제라고 해도 남으면 다, 그래서 수박을 하시면 이건 좀 분석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유기물은 20에서 30 정도. 뭐 이게 양이 어느 정도 하지 말고 수치상으로 20에서 30은 내 토양 분석을 맞이한다. 이게 안 맞으면 적으면 이 수치를 높여줘야 돼요. 멋을 듣더니 높이셔야 돼요.
인산을 보시면 대부분 인산은 높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낮춰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토양에서 어떻게 분해시켜서 식물이 흡수게끔 토양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은 이게 맞든 안 맞든 또 한 가지 말씀, 우리나라에서 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는 정보 얻을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으셔야지. 그래서 흙토랑 다 들어보시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핸드폰도 다 됩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해보시면 적정 범위에 내 분석지가 어떻게 나오고 과부적이 어떻게 되고 비료를 어떻게 넣으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96개 작물에 대해서 다 저렇게 처방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의 비료 규격에 보통 화학비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영양제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로 풍등에 보통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복합 1종에서 4종.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에 복합 비료예요. 복합 비료. 근데 그것을 그냥 뭐 영양제나 뭐나 그냥 없어요. 그 다음에 부산물 비료, 부숙 유기질, 전에는 퇴비료 했는데 말을 좋게 해서 부숙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 이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산업 폐기물 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산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규격에 중금속 8성분, 최소한 2성분 이하로는 있어야 한다고 규격에 딱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맹신하시면 안 돼. 이걸 넣으시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규격을 주시고 좋은 비료를 넣으셔야 돼. 좀 싸다고 넣으시면 그냥 산업 폐기물 시커멓게 된 놈에다가 중금속 갖다 몽땅 때려 넣는 겁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싸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유기질 비료는 이거예요. 이거. 어분, 골분, 유박, 대도 이것은 조금 많이 넣어도 작물에는 피해는 없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유기물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생님들을 이제 말을 좋게 해서 유기질 비료인데 이것은 유기질 비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많이 넣었다고 해서 유기질 비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교육 받으신 농가분들은 절대 생각을 해요. 이거 넣으시면 그냥 좋지 않은 탭이 넣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탭이 유기물은 이 부분을 말씀드려요. 여기. 그 다음에 미생물 비료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제가 불쌍하지만 이거와 이 비료는 명확히 좀 구분하셔야 돼. 이 비료는 조금 많이 넣어도 해가 없는데 이건 많이 넣으면 해뿐만 아니라 토양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토양 자체가 배려입니다. 배려. 그러니까 특히 좀 공짜로 토양 막 찻대로 갖다 주면 절대 받지 마시라고. 좋으면 팔아먹고 자기가 씁니다. 나쁘니까 자, 경험이니까 그 매스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많이 넣으면 여기에 비료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염류 직접 여러 문제가 발생되니까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조금 힘들어 만드시라고 만드시. 부분 이거 정확히 좀 하셔요 이게. 식물체 잘 이동하는 책에 있죠. 질소, 인산, 가리, 황. 좀 어려운 거. 잘 안 되는 거. 칼슘, 고토, 붕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칼슘, 고토 결핍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안 움직이고 이게 어느 시기에 나오냐면 생육 후기에. 후기에 나온다는 것은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 나오는 거예요. 활력이 떨어져. 활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토양에 많이 있더라도 이게 흡수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그냥 말하기 좋게 미량원소 결핍, 칼륨, 칼슘, 고토 뭐 이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질소 변화는 이렇게 변해야 돼. 이렇게 안 변하면 식물이 흡수를 못 해요. 아무리 어떤 비료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 비료는 다른 비료고 틀리다고 절대 없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식물 입장에서 보면 보통 비료나 부담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사람이 구분을 한 거예요. 좋은 비료, 나쁜 비료는 식물은 다 똑같이 먹는데 먹고 남은 찌꺼기가 토양에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좀 좋은 비료, 나쁜 비료, 화학 비료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비싼 비료가 좋고 싼 비료가 좋은 게 아니라 식물은 다 똑같아요. 먹는 것은. 근데 그 먹고 남은 게 미생물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말 때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화학적으로 독성이 더운 것은 저쪽 유박이나 이런 것보다 좀 좋게 이렇게 사람이 구분해 놓은 것이지 식물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뭐 비싸다고 좋으니까 막 맹신하지 마시고 싸고 비싸고는 사람이 기준에서 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인상 칼리비를 좀 설명드릴게요. 화학 비료는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요게 들어가면 화학 공정을 안 하면 친환경 비료고 황산을 넣으면 화학 비료입니다. 황산을 왜 넣냐면 이게 녹여야 될까요? 그죠? 녹는 게 산에서 가장 잘 녹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면 질산, 황산, 염산 이런 데다가 비료 성분을 다 녹여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빠지면 친환경 비료, 이 과정이 들어가면 화학 비료 그래요. 똑같은 성분을 갖다가 다른 데서 인산이나 칼리를 가져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료의 차이는 없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만병통치약 그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여기 보시면 0.001%, 0.1%, 0.06%. 이외에는 저는 이제 이 분야이기 때문에 농가나 어디 가서 새로운 거 있으면 이렇게 뒤에부터 봐, 이게. 특히 여기에 뭐 있나 보면 이 외에는 다른 성분 절대 없어요. 절대. 예. 없더라고. 한 30년 찾아도 없어요. 이 성분 외에는. 여기 보셔도 이게 수입한 거예요, 수입. 우리나라 만든 거 수입한 것도 보셔봐. 가리, 구리, 망간, 몰리보단 아연. 이게 어떻게 있냐? 0.009%, 0.001%. 예. 아, 보셨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실체가 이렇다니까, 실체가. 아. 이걸 왜 2만 원, 3만 원 주고 사냐고. 요소 만 원짜리 주면 평생 쓰는데 한 포 풀어봐요. 한 3톤 있다 풀으면 얼마나 쓰겠냐고. 단적으로 하면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예. 무슨 경제적으로 뭐나 효과가 훨씬 커요. 여기 보셔봐요. 유해 성분. 유해 성분도 돈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해 성분이 뭐냐면 0.005%. 구리보다 더 많아요. 요 비소가 사약 들어가는 거죠. 비소 0.0004%. 붕소보다 더 많아요. 아니, 요 몰리브덴보다. 자, 다시 한번 오해한,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 내용을 아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 예. 이왕이면 저걸 확인하시고 성분 높은 걸로, 유해 성분 없는 걸로. 예. 이게 우리나라가 수입한 것도 그래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제 4종 복합비료예요. 4종 복합비료. 영양제가 아니라니까요. 복합비료는 요것만 맞춰주면 돼요. 요것만. 이 성분만 맞추면 선생님도 팔고 나도 팔아요. 이 성분만 맞춰주면. 여기도 그렇잖아요. 미량요소 복합비료. 수용성 분소 0.05. 몰리브덴 0.0000. 한결같이 똑같아요. 한결같이. 예. 한결같이. 조금이라도 틀려야지. 여기도 보세요. 구리 0.05%, 아연 0.05%, 미량요소 복합비료. 그죠? 이 성분에 대한 보증을 안 해요. 보증할 수가 없지. 이게 뭘로 보증하겠지. 이것도 수입한 거죠. 보셔봐요. 수용성 석기 0.04%, 고토 0.02, 철 0.003, 망간 0.0002%, 붕소 0.002%. 이것을 g으로 찌면요, 망간 같은 거 0.04g 들어가 있어요. 0.04g. 철은 0.6g, 붕소는 0.4g. 우리 붕소 뭐 150g짜리 얼마가요? 여기 있는 붕소랑 거기 있는 붕소랑 똑같아요. 여기에 수용성 붕소라고 했잖아요. 수용성 붕소가 뭐냐면
수용성 분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녹으면 수용성 분사예요. 예? 예. 예. 그 차이요. 그러면 붕소 자체가 물에 잘 녹냐 아니라 물에 잘 녹게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제가 경험으로는 황산이나 질산을 녹여가지고 물에 토기면 그게 수용성이에요. 여기 어떻게 만든 제가 아는 방법은 그 방법 쉽게. 예. 그러니까 이건 하시는 분들이 뭐 수용성은 물에 녹으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붕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수용성 인산 3%. 수용성 인산. 우리 염화가리 놓으면, 용성인 비우면 100%는 안 녹아 얼마 녹죠? 아마 3%, 10%는 녹을 거예요. 근데 3%잖아요. 그죠? 그럼 녹여서 쓰는 게 7%면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왜? 그게 용성임과 물에 녹으면 녹아있는 7%가 무슨 비례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용성 인산 성분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수용성 인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녹으면 수용성이고 기름에 녹으면 지용성. 근데 이걸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만병통치약과 사시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저걸 좀 내용을 아시라고. 내용을 아시고 현명하게 사셔야 돼요. 이왕이 사시더라도 이 농도가 좀 높은 걸로. 이 황산고토, MgSO4. 이게 시약으로 사면 엄청나게 싸는데 비료로 사면 이거 몇천 원 아마 비쌀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농가분들이 영양제라고 사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중 복합 비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요것만 충족시키면 시중에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업자들이 이게 높으면 원가가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런 농가 제가 만약에 장사하더라도 그 기준만 지키지 더 들어가면 원가 더 들어가면 비싸니까 요것만 지키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0.0 몰리브덴 요것만 지키면 제품이 좋든 안 좋든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든 거예요. 수용성 아연 말씀드렸죠. 수용성 아연은 물에 영양에 보면 다 물에 녹았잖아요. 이게 다 수용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체인데. 그게 우리가 막 연면십이잖아요. 네, 여기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누차 또 오해하는 식의 뭐 나쁘다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아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다 수용성 인산이 0.1% 들었다면 1리터의 비료가 1g, 여기에 1g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산 1g. 물에 녹아 있는 인산이 1g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인산 이 성분이 좋네 나쁘나를 떠나서 여기 1리터에 내가 10,000원 주고 샀으면 여기에 인산이 1리터 들어가 있는 1g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말 좋게 수용성 인산, 물에 녹아 있는 인산 이렇게 된 거죠. 수용성 물이 0.001% 쓰면 0.01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500배나 1000배로 보통 희석해서 쓰라오면 이게 자, 구리 함량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1리터에 0.01g. 이걸 300평에 주면 요 수치가 나와요. 토양의 0.5에서 10. 0.0000 이론적으로 8ppm을 주는데 토양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이 수치가 되고 뭐 수십만 배 같은. 이게 토양에 있는 이 성분을 pH를 맞추든지 유기물 줘가지고 이걸 녹여서 식물이 흡수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계량이 뭐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관리한 pH를 조금만 높여주고 유기물 넣는 것을 100kg 든 것을 150kg 좀 넣고 조금 불량 탭이 든 것을 좋은 탭이 넣는 게 토양 계량입니다. 뭐 계량한다고 해서 A가 B로 확 뒤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적인 예를 들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계량해서 토양이 식물이 흡수되면 영양제 안 줘도 돼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이해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를 액비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넣으면 이게 질산이에요. 질산. 이렇게 분해를 해야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수용성이라는 비료를 저희 같은 분석은 업체 가지고 가면 그냥 분석이 안 돼요. 질산으로 분해를 해야 식물이 흡수되는 상태로 변해. 근데 그렇게 분해를 뭘로 하냐면 질산으로 해요. 질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황산, H2SO4, 황산. 예.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분해가 돼야 식물이 흡수를 해요. 그냥 그게 물에 녹아 있는다 흡수를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소를 주면 물에 녹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단적으로 수용성 질소. 그게 식물이 흡수를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암모니아나 질산으로 변해야 돼요. 그걸 자연 상태에서 있으려면 미생물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분석을 하려면 인위적으로 산을 넣어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수용성이 그냥 물에 녹으니까 식물이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도 식물이 흡수할 건 아까 말한 대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분해가 돼야 돼요. 근데 고체로 된 비료는 물로 되기까지 그 기간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시간만 수용성은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단축시켜주는 거. 이게 양액 재배에서 들어가는 비료 원입니다. 여기 보면 KNO3가 칼륨 질소예요. 그죠? 질소, 인산.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영양제라고 하는 사중 복교 많이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이겁니다. 그죠? 이건 황산 아연, 황산 구리, 황산 망간. 왜 황산이 들어갔냐면 이게 들어가야 그냥 물에 녹아요. 왜? 황산기랑 익수에 분해. 이게 물에 녹으면 수용성 구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황산 아연 이게 녹이면 수용성 아연이 돼요. 저게. 우리가 말하자 저걸 1리터 100리터 바르면 영양제고 그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 하면 그냥 액비고 영양액이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미생물제를 좀 첨가든지 한다면 미생물이 첨가된 복합비료가 되는 거예요. 사정 복합비료. 여기 위에 구리라는 성분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아까 말한 대로 황산이나 질산에 녹여야 돼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걸 하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할 분도 있죠. 그죠? 그러면 비용이나 모든 게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도 구리 성분이 충분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데도 현명해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양액재배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전부 다 16개예요. 여기 6성분하고 여기 7성분하고 아까 말했던 산소, 수소, 탄소. 이 16성분만 주면 양액재배에서는 파프리카나 토마토가 거의 1년 재배하잖아요. 이 비율만 맞춰서.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씨가 연농도인데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이게 높아버리면 뿌리에 있는 양분이나 수분을 다 밖으로 잡아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농도를 지키라고. 어떤 책을 보면 이게.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퇴비차를 만들어 쓰시는 게 앞에 설명드린 그 복합비료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더 영양분이 더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대로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퇴비 이거 만드시면 미량원소뿐만 아니라 퇴비 자체에 있는 미생물 이게 다 들어가는 똑같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20kg짜리 좋은 바다 하면 아마 몇백 리터 만들 거예요 이게. 힘드셔서 그렇지. 근데 이것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해보시라고. 이게 이 방법은 꼭 활용을 해보시면 해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는 없고 비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사중 복비에서 그 유해 물질보다는 훨씬 적고 내가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건 화학 본인이 만약 퇴비 발효시키고 하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게 꼭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같은 비용이면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으니까요. 이것은 이해문 되실 것 같고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생물로 파는 게 아까 100인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외실 것도 없어. 예를 들면 김씨에 몇 개, 박씨 몇 개 이렇게 미생물 크게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미생물은
44개가 가지고 이름만 따려고 해서 제품이 이렇게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미생물은 이게 미생물 전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 내준 게.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미생물 뭐 그런 미생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허가 내준 게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은 미생물이라. 몇 개 안 됩니다. 44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생물도 이 성분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을 팔으려면 이러한 성분을 맞춰줘야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성장을 해서 배양을 해서 팝니다. 이걸 안 넣으면 미생물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제제를 넣으면 아까 말했듯이 0.000% 이때께 이러한 성분들이 있어요. 영양분이. 그러니까 안 준 것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인지는 몰라도. 그죠? 그냥 맹물 주는 게 아니고 미생물을 자라려면 미생물을 자랄 수 있는 이런 성분을 다 줘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식물체에 주니까 안 준 것보다는 효과가 아무래도 있겠죠. 예.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게 pH, 온도, 산소 조건에서 다 잘 자라니까 이 조건도 맞춰주면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림으로 이제 몇 같으면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탭애들은 그 탭인데 엄청 이게 눈에 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계산해보니까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이게 몇백 개가 아니라 자주 얼핏 잡아도 몇천 개는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저게 저렇게 효과가 없을 텐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더라고요. 특히 2엄짜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탭이 자가 탭이어가지고 이렇게 싸놓잖아요. 이 싸놓은 자리가 모든 반병의 근원의 원인입니다. 아셨죠? 이거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하는 엑기스만 빠져가지고 여기에 그냥 딱 돼가지고 이게 병해충 발생되는 원인, 염리질환하는 원인, 생리작용하는 원인이 이겁니다. 이게 면적이 안 될 것 같아도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에요. 같은 면적에.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무시를 하면 발병 원인이 여기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 여기가. 이 부분은 어떤 원인에도 여기에 그 우리가 말하는 엑기스로 빠진 그 물 같은 것은 쉽게 나가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작업하다가 바로바로 원인을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비료푸드에 들어있는 규격이 이겁니다. 유기물은 25에서 30%만 맞추면 제품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분은 55% 이하. 비료 무게는 20kg예요. 그죠? 딱 20kg. 그러면 물 55%니까 50% 잡으면 실제 무게는 10kg. 그죠? 10kg에 유기물이 20에서 30이니까 유기물이 2.5에서 3kg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kg 한 풀을 넣으면 나는 20kg 넣은 게 아니라 그 들어간 유기물이 좋은 유기물 나쁜 유기물 몰라도 2.5에서 3kg 밖에 안 넣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100개는 쓰니까 1000개는 이게 아니고 100개 넣으면 2톤이죠? 20kg니까 10개. 예. 나는 100개는 쓰니까 2톤 넣은 게 아니라 200, 좋은 톤 나쁜 200에서 250kg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 계산을 정확히 하시고 농사를 지시한다고. 예. 그잖아요, 이게. 20. 계산이 나와 있다니. 어떤 사람이 유기물 25에서 30인데 50이라 100 넣는 사람이 누가 있겠지. 저부터 안 넣지. 이것을 비료 성분으로 계산해 보시면 아까 10kg 정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60%를 두면 요소 한 푼을 넣는 양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보통 유통되는 그 탭비에를 60%를 내가 넣었다 그러면 요소 한 푼 넣고 용성원비는 7%, 염화가리 0.7% 넣는 거예요. 유기물은 몇 킬로냐? 180kg 정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를 한 푼을 지금 넣은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탭비를 넣지 요소 넣은 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요소를 한 포 넣은 거야, 한 포.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사용을 하신다. 알고. 이거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계산상으로 나온 거죠. 근데 농가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안 치면 내가 편리하려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뭐 새로운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유기물이라 하는 게 질소물 이렇게 있어요. 깻묵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100kg를 넣으면 볏짚 100kg 넣은 거하고 체중유가 100kg 넣은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질소 성분이에요. 그건 표에 있으니까 알고 드셔야 돼. 누구는 볏짚 100kg 넣었으니까 나도 볏짚 대신 나는 깻묵 100kg 넣어야겠다면 10배를 더 넣은 거예요. 질소 성분을. 예.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산성분도 따져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 복잡하게 생각 못 하시니까 그냥 하면서 내가 쌀깨를 넣으면 질소성분을 많이 넣는가 보다. 볏짚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예.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이거 다 어떻게 했는데 가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생육 투기 중기에 저게 결핍순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은 후기에 가면 다 활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핍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책에 다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한번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적으니까 많이 준다고 하지 마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비율이 맞는지 많으면 많은 대로 비율이 맞는지를 생각하시고 이해를 잘 못하시면 앞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이나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계산해서 드릴게. 예. 그러려고 앞에 전화번호 적어놨다. 이거 복잡하게 낼 필요 없잖아요. 여기까지 준비된 자료를 제가 2시간 했는데 5분 조금 넘겼습니다. 제가 발표를 말씀드렸고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질문을 좀 질문이라 의문 나누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없으시면 예, 감사합니다.